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부각 중입니다. 미리 준비하길 잘했지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두 달 전 정도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는 부각이 될 거다. 왜냐? 팬데믹이 종식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모든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 소식을 좀 볼까요? 나스닥, S&P 500이 상승하고 있다. 뭐 때문에? 성장주 때문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점프하고 있다네요. 트위터가 왜 점프하느냐라고 하면 다음 소식이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냐? 러시아의 샌크션이라고 하죠. 예, 러시아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오일 가격은 러시아가 가타부타 이런 걸로 변동할 만한 단계는 지났습니다. 물가 상승에 지금 레버리지를 가져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좀 더 지켜보시죠. 전 오일 가격이 천정에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숏에 투자할까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인 단계예요. 수정은 안 됐다 이겁니다. US 레이버 마켓 노동시장이죠. 타이티스트라고 합니다. 빡빡하다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워 에라 벌써 전후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 후 시대가 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겠죠. 골드만삭스도 얘기했다네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노동시장에 공급이 엄청 많답니다. 진짜 이게 상전벽해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보조금과 실업수당을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노동시장의 공급이 엄청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엔데믹 시대가 왔다는 거겠죠. 네, 자꾸 손을 왜 움직일까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뭐 캠 켜고 할 수도 있겠죠. 골드 게인스라고 하고 골드가 올라가고 있다. 골드는 뭐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또 안전자산이라고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골드는 안전자산의 성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고 지금 금리 상승기잖아요.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골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왜? 골드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예, 골드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골드의 가치는 급락한다. 예,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씨가 9%를 주식을 가져갔답니다. 어디에? 트위터 주식을 가져갔다네요. 그래서 become top shareholder라고 합니다. 최대 주주로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머스크 씨가 뭐 언론의 자유, 뭐 언론 플랫폼의 공정성 뭐 이런 거를 부르짖고 있지만 이면에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플랫폼 그 사업에 분명히 SNS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겠어요. 예, 아직 제 식견으로는 이 일론 머스크 씨의 그 넓디 넓은 중장기 전략을 이해하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나중에 고찰해 봐야겠죠. 대체 왜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SNS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이 능지가 게을러졌고 의욕도 떨어져서 예, 아직도 정책 관련주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예전에 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전에 제가 밤새 가면서 진짜 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안 되네요. 예, 약간 새로운 좀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단계긴 합니다. 갑자기 좀 얘기가 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마스크 벗고 엔데믹 띄운 정부, 우리나라 정부도 얘기했죠. 방역 당국이 2주 뒤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방역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엔데믹이 된다는 거죠. 실외로 한정되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엔데믹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스탠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오프닝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확진자 급증해서 화이자 백신 절반 폐기, 화이자 백신도 이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도 좀 보여지고요. 이제 뭐 코로나 관련 뭐 백신 치료제 관련 주는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도 언론에서 계속 치료제 그 프레임을 떼고 있죠. 미국 측 금리 역전에 커지는 경기 둔화 우려. 과거 사례는 과거 사례는 제가 예전에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다음에 또 새롭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우크라 사태로 통신망 부각, 인공위성 우주개발 관련주 주목하라, 주목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예. 또 테마주 지금 난리 나죠. 지금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 보면서 약간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가진 종목은 오르지 않는데 그놈의 종목은 처음 들어보는데 막 상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쌍방울이 상한가 같죠. 뭐 때문이냐? 쌍용차 때문에 그 건들지 마세요. 예. 뭐 더 올라간들 어쩌겠습니까? 예, 이건 알 수 없는 거고 누가 봐도 명백히 작전주입니다. 지금 아시아나 항공, 하와이 운항 재개, 예, 리오프닝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습니다. 자,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전 계속 집에 있었는데 늦게 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인터스텔라 관련 영상을 좀 보다가 늦었습니다. 잠깐 썰을 풀려고 하는데요. 뭐 영 관계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어릴 때 봤었어요. 인터스텔라 당연히. 예, 얘도 나온 지 몇 년이 됐죠. 그때 볼 때는 우와 그래픽 죽인다. 우주지림 영상이 참 쩐다. 블랙홀 표현한 거 정말 지린다. 그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을 표현했었죠. 실제 블랙홀이 발견되기 전에 인터스텔라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극찬을 받았죠.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영화를 본 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계속 짤 클립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보다 보면 영화 다 보는 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었죠. 그때보다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빠 사랑이 참 멋지다.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하다. 그때 우주 관련주가 정말 올랐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확실히 좀, 예,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주 관련, 정신 차리고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종목을 볼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샀을 때 당시에 그땐 참 좋아 보였는데 하락한 이후에 보면 아씨 저때 내가 왜 샀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보는 뷰가 달라져요. 예.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A라는 종목을 얘기해요. A라는 종목이 말이야. 언제 창립됐고 어떤 그 섹터에 속해 있고 얘들은 어떤 걸 주업으로 하고 영업이익은 얼마고 뭐 펍, 뭐 PBR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정말 빠삭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 종목 물렸지?라고 하면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예. 꼭 물려야지 그 종목의 전문가가 된다.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는 그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주식 초보 때는 그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내 얘기하는 건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항상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걸 잘 아는 애가 뉴로스를. 자,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 빨간 선입니다. 저항선이죠. 돌파하고 있죠. 무엇과 함께. 두 번째입니다.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이게 회색 그 그래프입니다. 회색 바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겠죠. 어디서? 저항선 인근에서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털어내는 액션이 아닌 이상 이 저항선에 물린 애들이랑 싸우고 있다는 거겠죠. 즉 물린 애들의 물량을 누군가가 매수자가 받아 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상승세를 예상합니다. 이제부턴. 이제부터는 제가 상승세를 예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반신반의였는데 지금부터는 거의 확신이 듭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상승세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저는 일단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고요. 그 입만 떠벌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꽤 큰 비중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제가 손해를 감당해야겠죠. 예, 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 바닥이 항상 완료됐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 기반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리오프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2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미리 준비를 해뒀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거래를 많이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확대해 볼까요? 자, 하나투어는 여기서 매수해서 거의 뭐 예, 꼭대기 누구인가 한 번 하고 팔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다 털고 이건 여기 단타를 쳤구나. 단타 치고 여기서부터 다시 매집했죠. 예. 이게 거의 2달 전입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해서 다시 가지고 있죠.
예, 이렇고요. 호테신라 같은 경우에 조금 다릅니다. 얘는 삼성 그룹주라서 그런지 움직임이 좀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움직임은 하나투어랑 동일한 움직임이었고 더 대형주기 때문에 안전자산 차원에서 투자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좀 이슈가 있는 거죠. 이때도 좀 많이 좀 수익을 봤죠. 예, 이때도 또 누구인가의 꼭대기에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마다 매수했고 여기서는 매수 안 했습니다. 왜 매수 안 했을까요? 하나투어는 매수했는데 움직임이 달라서입니다. 즉각 대응해야겠죠. 현대중공업 리오프닝 관련해서 물동량이 상승할 거다. 예, 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거의 바닥 때마다 추가 매수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거의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기 직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뒀다. 근데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리 못 샀으면 앞으로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그 호텔 여행도 있지만 항공 관련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있습니다. 왜냐 화장품 관련주가 왜 리오프닝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만 열리는 게 아니죠. 외국도 열리잖아요. 외국이 열리면 우리나라 들어올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오죠? 중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따이공들도 들어오겠죠. 그럼 화장품 관련주를 사간다라는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상승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화장품 관련주는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 리오프닝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최고 전략가가 미주식 계속 오르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요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일단 미사고가 많죠. 예, 최고 전략가, 최고는 얘들이 무슨 경진대회가 있나요? 아니면 뭐 시험이 있나요? 누가 최고라고 지정해 준지 모르겠지만 언론이겠죠. 예, 최고 전략가 깨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뭐 글이 굉장히 긴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명목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단계지만 실질 금리는 아직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실질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이고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론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성장주가 매력적이다. 예. 성장주 밸류에이션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이건 경제건 뭐든 어떠한 이론에서 어렵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를 쓰는 애들은 거기서 탈락입니다. 예, 잘 모르면 어렵게 얘기하고요. 상대방을 속이려면 어렵게 얘기합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에요. 정말 쉬운 단어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기업 가치보다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를 해야 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주가 매력적이다.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얘들은 저평가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가계 저축률이 높은 편이다. 즉 증시에 유입될 만한 후보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기침이 계속 나와요. 계속 참아봤는데 이번엔 못 참았습니다. 자, 오펜하이머 전략가, 오펜하이머 최고 전략가라고 해주시지. 부동산과 원자재,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 등을 분산해서 담을 것을 추천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예, 앞에 성장주가 저평가라고 하더니 결국에는 성장주가 아니고 경기 방어주, 가치주, 예, 부동산과 원자재, 경기 방어주, 고배당주는 안 올라가잖아요. 예, 얘들은 배당 받고 사는 겁니다. 즉 은행 관련주 이런 거잖아요. 경기 방어주나 고배당주는 거기다 원자재, 예, 이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 물음표가 좀 떴어요. 이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산해서 담을 것을 추천했다. 그냥 앞에는 맞는 말 하면서 뒤에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서 니들이 좀 우리 보객들 거 좀 사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는 잊지 말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자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 예전에 제가 우주 최초로 만들었던 자료가 있죠. 예.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한 3년 전에 했을 거예요. 그때 미중 무역 분쟁 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역사적인 흐름을 분석해서 하나의 표로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다시 꺼내 와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